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천의 수질도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식수 확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식수는 물론 생태계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하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석 캐스터 광주 전남 녹색연합의 정욱 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하천인데 먼저 가뭄이 이어지면서 하천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광주에 흐르고 있는 하천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에 흐르고 있는 하천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천들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천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하천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하천이 있을 거고요.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광주 시민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광주천, 영산강, 황룡강, 그리고 지석천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동계천이라던가 서방천 혹은 풍영정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하천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이제 광주천의 지류하천인 마을하천들이 이제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소태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동계천이라고 광주에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천은 지금 대인시장 아래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하천을 우리는 복개하천이라고 부릅니다. 도로로 덮여있는 하천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복개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분들에게는 보이는 하천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천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하천들의 발원지는 어딘가요? 발원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광주천하고 증심사천은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발현을 합니다. 동계천의 발원지는 지산유원지이고 소태천은 소태제라는 소태저수지에서 발원을 합니다. 하천의 시작이 지금 대부분 다 제가 산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천의 시작은 산이고 그래서 산은 하천으로 연결되고 이 길이 바로 도시의 생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점점 하천의 유량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천의 유량이 적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이제 날씨의 요소도 있을 거고 지역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텐데요. 지금처럼 이제 여름이면 하천에 물이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천에 물이 없는 이유들을 이제 설명할 텐데 먼저 이제 하천을 유지시켜주는 물의 대부분은 이제 발원지에서 시작이 되겠죠. 하지만 이 발원지 말고도 더 중요한 사실이 지하수를 통해서도 유량을 확보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개발되고 확장이 되면서 이 지하수를 머금을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진 거죠. 바로 하천 옆에 도로와 건물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불투수 면적이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지하수의 수위가 많이 낮아진 거죠. 네. 그러면서 하천 주변의 지하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천의 유량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계속해서 물을 끌어와야 되고 그 끌어온 물로 다시 흘려보내는 임시 방편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시의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과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하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천이 습지랑 같이 연결돼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습지와 하천이 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습지에 대해서 우리가 습지란 뭔가 그 습지의 정의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습지는 습지보전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물이 고여 있으면 그곳은 습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는 내륙 습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륙 습지의 정의는 또 그 안에서 나눠지거든요. 이제 호수도 있고 못도 있고 늪도 있고 하천 또는 하구 지역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하천을 습지로 정의하고 있고 그 하천이 습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천이 습지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습지 자체를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좀 사업들이 있다고요? 네, 광주시는 작년 12월 15일부터 이 습지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멸종 위기종 1급인 수달을 포함해서 총
829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황룡강 장롱 습지가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습지와 습지 주변 관리 지역 또는 습지 개선 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보존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습지랑 하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왜 중요한가요? 이제 하천과 습지 주변에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천과 습지는 버려진 공간 혹은 쓸모없는 공간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하천이나 습지는 버려진 공간이라기보다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려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물을 많이 사용해서 물을 많이 배출할수록 수도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수를 더 많이 배출해서 물이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천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수지에 대해서도 습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1990년대에 162개였던 저수지가 2018년 기준으로 13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는 매년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습지나 하천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특성과 모습이 계속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환경단체 등에서 이렇게 하천의 중요성을 말하고 지키고 보존하려 하는 것은 이제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습지가 하천이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숨쉬고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네, 이렇게 중요한 하천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광주에서 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하천 하류에서 물고기떼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서구에 위치한 하천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면서 이 주민들의 쉼터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서구 금호동에서부터 약 2km가량 이어지는 서창천도 시민들을 위한 쉼터와 산책로를 갖추며 세 단장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서창천을 이용하는 시민을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운동하러 많이 오시는데 운동 외에는 잘 운동하는 도중에 보면 이제 불순물 같은 것도 많이 껴있고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은 거기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물이 시척하니까 뭐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엄청난 냄새가 나요. 맞아요. 냄새가 좀 있어서 일반 계곡물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실 죽어있던 생활하천을 살린 거라서 냄새가 저렇게 나는데 누가 여기 오겠어요? 냄새가 안 나요. 냄새도 안 나고 조금 모기 같은 것도 없고 그래야 나오지. 여기 보는 미관상 저렇게 생기는 데는 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개선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의 수지를 살펴보니 쉼터가 조성된 이곳의 악취와 쓰레기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서창천은 영산강에서 끌어올린 물과 광주 시민이 사용한 생활 하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어지는 마른 장마로 끌어올 물이 부족해지면서 악취가 심해진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청은 매일 하천 주변 청소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녹조와 쓰레기 청소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양의 물이 유입돼야만 악취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입장이라 유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악취로 주민 피해가 크다는 또 다른 하천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서방천인데요. 2019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3년 전부터 개수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물고기도 많이 헤엄쳤다는 이 하천. 현재는 수질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인데요. 개수 공사가 끝이 나면 다시 이전의 수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다고 해서 물이
여기가 안 넘어질까요? 이 봐봐, 이 지금 고개가 야찼잖아요. 얘네들이 야차워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일이 다 달라들어버려요. 저희 집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사신 분들이 좀 물 때문에 좀 불편이 많아요. 개수공사를 해도 다리가 얕아 물이 넘칠 거라는 걱정과 함께 개수공사로 수질까지 오염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수질은 어땠나요 혹시? 원래 맑은 물이었나요? 네, 맑은 물이었지. 네네. 물고기는 많이 살았는데 한 일주일 전에가 좀 안 좋았어, 수질이. 일주일 전에요. 그래갖고 고기가 많이 죽어 내려가고. 실제로 최근 서방천 하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 수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오전에 물고기 폐사가 된다는 그 주민 신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물고기가 죽어 있어서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한 다음에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자 상류부, 중류부, 하류부 시료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질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생물학적 산소요량, BOD이고 총인, 그다음에 이 DO거든요. 상류는 4.9, 중류는 6.5, 하류는 34.2 나왔는데 매우 나쁨을 나타내는 수치가 BOD가 10.0 이하입니다. 근데 34.2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나쁜 거죠. 영존산소도 하류가 1.7. 되게 그 5.0 이상인 경우는 물고기가 하지만 2.0 이하인 경우는 물고기 생육 상태가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낮은 1.7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만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개수공사라고는 그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하천은 깨끗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지자체와 시민 모두 유량 확보와 오염된 생활하수 줄이기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하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규석 캐스터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 북구청 말대로 복개 하천인 서방천 주변으로 자동차가 다니고 또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 주변에 쌓인 타이어 마모와 같은 미세먼지들 그리고 매연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일시적으로 산소가 부족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 당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류에 가장 많은 물고기가 죽어 있었고 또 중류에는 일부가 발견 그리고 상류로 갈수록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물고기들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자 하류에서 상류로 수질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다가 폐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서방천은 이 하늘이 맑은 날에도 평균 수질 등급이 나쁨을 기록하는 하천이고 또 비가 올 경우에는 수질이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수질이 좋지 않은 하천입니다. 이 악취와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또 행정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천 이런 유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시에서 하천 유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 좀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네, 광주광역시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무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인 이 LID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빗물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기법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리는 빗물을 따로 모아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물질과 악취 제거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쓰겠다는 건데요. 반면에 개발 방법은 굉장히 좋지만 광주천 하류 지역인 상무지구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실질적인 물순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태를 보니까 하천의 악취와 생태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천의 악취 감소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네, 방금 캐스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지평동에서는 현재 물순환 사업으로 LID 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도시 내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투수 면적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빗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 빗물을 어딘가에 저장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마련해서 이제 투수성 포장 생태저류지 조성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악취나 하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제 뭐 개인의 정화조나 하수를 위한 행정적 지원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하고도의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복개하천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토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론이 돼야 되는 것, 논의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천과 습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법 투기, 불법 낚시, 쓰레기 소각 등, 그다음에 거기를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농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과 주민, 환경단체 등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실천에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기후위기가 도래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환경의 일부인 습지와 하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